나는 한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다. 공장 바닥에 기름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거래처를 뛰어다녔고 사무실 불이 꺼진 뒤에도 인재를 뽑고 가르치고 맡겼다.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에게서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 관계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사람들은 관계를 걱정하며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생은 끝없는 비탈길이 된다. 인생은 곧 관계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길이 열리고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섞이면 기운이 빠지고 소중한 기회까지 잃는다. 관계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일부러 잘못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닐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지 신호를 놓친 것이 바로 실수다. 경영자로 살며 나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을 만났다. 채용했고, 훈련했고, 믿었고, 때로는 배신도 당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통과하며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멀리 해야 할지, 가까이 해야 할지를 가르는 기준은 학력이나 직함, 외모나 겉도는 매너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습관처럼 뱉는 말에 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결국 말에서 은혜를 지워버리고 오만한 사람은 대화 속 어조로 우위를 과시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미소를 띠고도 문장 사이사이에 경멸을 숨긴다. 이런 부류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결말은 비슷하다. 언젠가 반드시 상처받는다. 반대로 말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면 사람의 뿌리를 본다. 관계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여기에서 드러난다. 상대의 말에서 본질을 읽어낼 만큼 예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경고가 이미 켜졌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것. 나는 오늘 긴 현장에서 건져 올린 7가지 표현을 나누려 한다. 이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은 가급적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내 확신인 이유가 있다. 말의 선택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바빠서 대충 넘기기 쉽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바꾸는 것은 늘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이다. 상대의 단어, 반복되는 변명, 익숙해진 억양,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진실을 말해준다. 그러니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교과서의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검증된 실전의 체크리스트다. 나는 화려한 구호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을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얻었다. 너와 나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다. 첫 번째 교훈은 너와 관계를 끊거나 최소한 단단한 경계를 세워야 할 사람들의 7가지 신호에 관한 것이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우리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지도를 펼칠 것이다. 그 지도를 손에 넣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람을 더듬지 않아도 된다. 선택은 분명해지고 관계는 가벼워지고 인생은 제 속도를 되찾는다. 이제 시작하자. 내 오랜 현장이 가르쳐준 7개의 문장을, 너의 내일을 지키는 7개의 경계선을. 제1장.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 있다. 일이 조금만 비틀려도 곧장 운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겉보기엔 무해한 하소연처럼 들릴지 모른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 말에 쉽게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스스로 불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진짜 행운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결과다. 그런 생각은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기는커녕 밀어낸다. 나는 현장에서 과제를 맡길 때 늘 지켜보는 질문이 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이는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담담히 책임을 받는다. 또 어떤 이는 요즘 흐름이 안 좋아요. 타이밍이 나빴어요. 연달아 운이 없네요. 라고 말끝마다 외부를 가리킨다. 두 사람의 앞날은 이 한 줄에서 갈린다. 명확히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다음 기회가 돌아온다. 불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국면을 탓하는 습관은 배움을 가로막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나는 경영자로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운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동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상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며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도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조직은 조용히 그들을 곁에서 치운다. 처음엔 그들의 푸념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반복되면 결국 본색이 보인다. 더 위험한 건 그 말이 옆 사람의 마음까지 전염시킨다는 점이다. 위로해 주던 사람도 어느새 나도 요즘 재수가 없나 라는 생각에 휘말린다. 불평은 공기처럼 퍼져 팀의 기세를 꺾고 마침내 스스로를 약자 자리로 몰아넣는다. 나는 이 법칙을 숱한 프로젝트에서 확인했다. 실패의 원인을 내 밖에서만 찾는 순간 다음 해답은 문을 닫는다.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묻는 습관은 길을 다시 연다. 기회는 늘 책임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붙는다. 운이 없어 라는 말은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배움과 신뢰, 미래를 내준다. 한번 미끄러졌으면 발자국을 살피면 된다. 땅이 미끄러웠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신발끈을 조이고 보폭을 조절하고 다음 발을 어디에 디딜지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나는 젊은 시절 자본도 얕고 경험도 짧았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을 운명 탓으로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 하루에도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개선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이 회사를 키웠고 사람을 키웠다. 다시 말해 운이 아닌 책임이 회사를 확장시켰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팀원들의 어휘를 유심히 듣는다. 어려웠지만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한 줄에 태도와 실력의 근거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이다. 혹시 너의 곁에 늘 스스로를 운명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요즘 팔자가 안 좋아라며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는가? 그런 이와 너무 가까이 머물면 어느새 너도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 불만과 원망이 마음속에 침전되고 시야는 흐려지며 손에 쥔 작은 가능성마저 미끄러져 나간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환경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은 말이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선택을, 선택은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 기억해라. 불운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게 올 기회가 길을 잃는다.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하다. 운이 없어. 라는 말에 안주하는 태도와는 거리를 둬라. 대신 책임을 언어로 삼고 감사를 호흡으로 삼는 사람과 어울려라. 그런 이들과 함께할 때 삶은 견고해지고 기회는 문턱을 낮춘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 진실을 보았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내일 너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삶에서 얻은 가장 초반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유효한 교훈이다. 2장. 나는 일터에서든 삶에서든 감사라는 한 글자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왔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기회가 와도 들뜨지 않고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의 마음을 잃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서서히 균열이 간다. 내리막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당연하다는 태도로 시작된다. 남이 건넨 도움을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그 손길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습관 말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겸손과 타인 존중, 자기 과대평가를 견제하는 운영체계다. 이 체계가 무너지면 정교해 보이던 사람도 의외로 쉽게 흔들린다. 요즘은 도움을 받는 일을 절차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덕분에 일이 굴러갔다 해도 수고했어 한마디 없이 지나간다. 말로만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계산서에도 감사 항목이 아예 없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주변이 지쳐 떨어져 나간다. 처음엔 허전함으로 시작해 나중엔 피로가 쌓여 거리를 둔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풍경을 수도 없이 보았다. 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하는 일을 당연으로 규정한 사람은 윗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공손도, 동료를 향한 따뜻한 소통도 없다. 대화는 메말라지고 팀의 끈은 느슨해지며 공기는 무거워진다. 감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성과를 만든다. 이 간단한 진리를 놓치면 조직은 소리 없이 삐걱거린다. 나는 작은 말이 하루를 바꾼다는 것을 안다. 새벽에 공장 바닥을 쓸어주는 분께 오늘도 덕분에 시작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 표정이 달라진다. 마트 계산대에서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그 짧은 만남에 미소가 피어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
직원에게 정성 담긴 한 끼였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정성이 다음 손님에게도 이어진다. 그런 작은 말을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나는 신뢰와 기회를 더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책임을 표현할 줄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맙다 한마디를 끝내 아끼는 사람은 의식하든 못하든 남의 것을 조금씩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 상대의 시간을, 정성의 온기를, 팀의 사기를 가져가면서도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그들이 악의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선의는 표현될 때 선의가 된다.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곧 오해가 되고 오해는 관계를 해친다. 더구나 감사가 실종된 환경에서는 행복이 뿌리내릴 수 없다.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손해본다. 누가 더 많이 했나 따지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뒤로 밀린다. 경영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바로 감사다. 나는 회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수고를 짚어주고 실수가 있어도 먼저 배운 점을 말하게 한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팀은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보인다는 확신을 갖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시도할 힘을 얻는다. 그 힘이 회사를 살리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혹시 너의 곁에도 늘 도움을 서비스처럼만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던 그들의 뒷모습에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 허전함은 너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다. 그 따뜻함을 아끼지 말되 누구에게 건넬지는 더 세심하게 고르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는 더 후하게, 당연하다는 이에게는 경계를 분명히 하자. 너의 선의를 지키는 것도 너의 책임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한 말에 성품을 닮아간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으로 삼은 사람들 곁에 서라. 그 말이 너를 앞으로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알게 된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에서만 오지 않는다. 매일의 감사가 쌓여 만든 관계의 힘에서 온다. 3장. 나는 평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살았다. 시작이라는 말 앞에는 늘 같은 반대가 따라왔다. 그건 불가능해. 처음 들을 땐 충고처럼 들린다. 겉으로는 나를 걱정해주는 말투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습관 말이다. 무언가를 하지 못할 이유는 끝이 없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모자라고, 경험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규정이 엄격하고,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목록을 채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결코 첫 발을 내디디지 못한다. 반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길은 이상하리만치 모습을 드러낸다. 젊은 시절에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머리로 계산하면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됐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전문가도 아닌데 위험해. 네가 시작하면 오래 못 간다. 제품이 금방 고장 날 거다. 나는 그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해야 할 이유로 삼았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일은 반대와 의심 속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도는 이미 누군가가 해본 일 혹은 의미 없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내 귀를 단련했다. 불가능해라는 말이 들리면 그 뒤에 숨은 조건을 캐물었다. 무엇이 부족한가? 어디서 위험이 발생하는가? 어느 구간을 쪼개면 시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문제를 작게 나누면 안 된다는 벽은 해볼 수 있는 척 칸으로 변했다. 사람은 자신이 본 세계의 크기만큼 제한을 만든다. 스스로 못하는 사람은 남도 못한다고 믿는다. 악의에서가 아니다.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가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에 오래 머물면 위험해진다. 타인의 한계가 어느새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변명이 머릿속에 둥지를 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에게 불가능을 설교한다. 나는 그 유혹을 잘 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나를 주저앉히는 말과는 심리적 경계를 세웠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의 문턱을 올려두는 것이다. 그 대신 가능성을 우선으로 묻는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지? 작게 시범으로 해보자. 첫 주에 검증할 지표는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옆에서 나는 더 멀리 갔다. 현장에서 배운 사실 하나. 관계가 미래를 결정한다. 방법을 찾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어느새 방법을 찾아낸다. 반대로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는 이들과 오래 머물면 인생의 지도가 자꾸 줄어든다. 시장은 넓은데 내가 보는 원은 작아진다. 그래서 나는 팀을 꾸릴 때 실력만 보지 않았다. 말의 방향을 보았다. 부정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프로젝트를 뒤로 끌어당긴다. 위험만 크게 만들고 해법은 작게 본다. 반면 작게라도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음 시도를 낳는다. 실패가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데이터가 되어 돌아오게 만든다. 이 차이가 조직의 진로를 가른다. 혹시 너의 주변에도 늘 그건 못해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그들이 항상 악역은 아니다. 다만 그 말이 너의 시야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라. 완급을 조절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의 목적은 하지 않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나는 회의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물었다. 그렇다면 가능하게 만들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서 늘 출발했다. 한 걸음이 길을 만든다. 길이 생기면 기회가 보인다. 기회가 보이면 사람과 자본이 붙는다. 이 순서를 거꾸로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니 기억하라.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인 경우가 많다. 너를 주저하게 만드는 말과는 거리를 두고 너의 꿈을 지지하고 아이디어의 씨앗을 다듬어주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어라. 그 곁에서 너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게 된다. 믿음이 생기면 실행이 따라온다. 실행이 쌓이면 결과가 바뀐다. 오늘 너에게 들린 안 된다는 말 대신 그렇다면 무엇부터? 라고 스스로에게 대답하라. 그 한 문장이 너의 인생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사장, 나는 현장에서 한 가지 패턴을 수도 없이 봤다.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나오는 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가벼운 변명처럼 들린다. 다른 팀에서 실수했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운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습관을 드러낸다. 책임을 밀어내는 습관, 배움을 차단하는 습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성장은 실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결국 바뀌지 않는다. 경영을 하며 나 또한 수없이 판단을 그르쳤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실을 보기도 했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가 놓친 전제는 무엇이었나? 어떤 데이터가 부족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답이 회사를 한 뼘 밀어 올린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방패 뒤에 숨는 사람은 변명 속에 갇혀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그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처음에는 당당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에게 등을 맡기지 않는다. 신뢰는 사과의 빈도가 아니라 개선의 증거로 쌓이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태도가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누가 하라고 했나?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이 공기처럼 퍼지면 팀은 순식간에 굳어버린다. 모두가 자기 방어에 에너지를 쓰고 문제는 서로 떠넘긴다. 보고서는 길어지지만 진짜 해결책은 사라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집안에서 책임 회피가 일상이 되면 사소한 일도 싸움이 된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결정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인생의 기회를 놓친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는 순간을 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미래를 확실히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약점을 직시하고 실수를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제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 속에 태도와 실력이 함께 들어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말로 시작하는 사람은 업무를 맡길수록 위험하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대신 주변을 상처 입힌다. 칭찬 앞에서는 빠르게 앞으로 나서지만 문제가 터지면 그림자 뒤로 숨는다. 이런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 또한 책임 회피의 문장을 내 입에 달게 된다. 결국 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은 좁아진다. 혹시 너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노력해 도왔는데 원래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라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 네가 제대로 알려줬으면 안 그랬지라며 손가락을 드는 사람. 그럴 때 허탈함을 느꼈다면 너의 감각이 맞다.
거리 두어라. 반드시 절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계를 세우고 중요한 일일수록 책임의 언어를 쓰는 이들과 함께하라. 내 몫은 이것이고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팀은 단단해지고 가정은 평온해지며 개인은 성장한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에서 온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준다. 문제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엔 무엇을 바꿀지 제시한다. 그 사람에게 길을 맡겨라. 너의 마음과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나는 무죄다라는 말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변까지 끌어내린다. 오늘 너의 언어를 점검하라. 내 잘못이 아니야를 내가 고칠 부분은 으로 바꾸는 순간 너의 내일은 이미 다른 궤도에 오른다. 5장.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일했다.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가 있다. 입버릇처럼 저 사람은 쓸모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상에서도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겉으론 판단이 명확하고 냉철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둔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는 대개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이 숨어 있다. 상대를 낮춰야만 겨우 자기 키가 커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칼끝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향한다. 경영을 하며 내가 배운 핵심 하나, 남에게 과하게 엄격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난히 관대하다는 것. 기준은 높다고 떠들지만 막상 자기 실수에는 관용을 구한다. 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작은 성장을 비웃고 약점을 확대해 조롱한다. 이런 태도는 팀의 공기를 먼저 무너뜨린다. 회의는 평가장이 되고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움직인다. 어느새 모두가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의견은 침묵으로 대체된다. 조직이 방향을 잃을 때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말들의 기류가 먼저 바뀐다. 또 하나 분명한 특징이 있다. 사람을 유용성으로만 평가하는 이들. 네가 당장 이익이 되면 과장된 칭찬을 퍼붓다가 더 이상 자기 계산서에 이득이 없으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리고 비판한다. 오늘 미소 짓던 사람이 내일은 쓸모없다는 한마디로 너를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관계는 항상 두려움을 만든다. 실수하면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 두려움은 창의성을 말리고 마음엔 작은 상처를 반복해서 남긴다. 상처가 쌓이면 사람은 결국 위축된다. 위축된 팀이 큰일을 해낸 적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비난보다 방법을 찾았다. 저 사람은 원래 안 돼 라고 단정 짓기보다 무엇이 부족한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함께 따졌다. 성장은 계단처럼 오르는 법이다. 한 칸을 오르면 또 한 칸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권한을 맡겼다. 실수를 했더라도 성실히 배우는 이, 작더라도 성과를 꾸준히 쌓는 이에게 다음 기회를 주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타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가 팀을 살린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있다. 오늘은 서툴러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못 보거나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게도 외면받는다. 쓸모라는 잣대만 들이대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너도 모르게 남을 도구로 보는 시선이 스며든다. 관계는 거래가 되고 진심은 계산이 된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는 신뢰가 자랄 자리가 없다. 기억하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는 냉정함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쓸모없다는 단정은 평가가 아니라 면죄부다. 상대를 낮춰야 자신이 옳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 곁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오늘은 타인을 겨누지만 내일은 너를 겨눈다. 그러니 그들과 소통할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 필수적인 일만 간결하게 처리하고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들의 말이 너의 자존을 침식하게 두지 마라. 대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남을 올려주는 사람, 작은 장점을 먼저 보고 약점 앞에서는 도울 방법을 찾는 사람.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의를 인정하고 실패에서는 배움을 끌어내는 사람. 그런 이들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팀은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위험을 나누며 새로운 시도 앞에서 고개를 든다. 그 신뢰가 결국 성과를 만든다.
긴 시간 동안 나는 이 진실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혹시 너의 주변에도 저 사람은 쓸모없어 라는 말을 쉽게 던지는 이가 있는가?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을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을 닮아간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눈이 된다. 남을 낮추는 말을 곁에 두면 너의 시야도 낮아진다. 반대로 남을 세우는 말을 곁에 두면 너의 어깨도 저절로 펴진다. 오늘 선택하라. 너의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지, 너의 마음을 어떤 말에 맡길 것인지, 그 선택이 네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오랜 세월 그 선택으로 회사를 세웠고 사람을 지켰다. 너도 할 수 있다. 남을 믿어주는 말, 가능성을 키우는 말을 네 곁의 언어로 삼아라. 그러면 너의 삶은 더 따뜻해지고 더 넉넉해질 것이다. 6장.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배웠다. 선의를 거래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금방 수명을 다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였던 사람이 기대했던 보답이 돌아오지 않자 돌연 차갑게 굳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알아? 라는 문장은 대개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계산서를 드러낸다. 고마움은 요청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되는 감사는 빚이 되고 빚은 곧 원망으로 바뀐다. 경영을 하며 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을 분명히 세웠다.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반대로 보답을 조건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틀어진다. 처음에는 눈부신 미소로 다가온다. 그러나 네가 그들의 기대치를 정확히 채워주지 못하면 태도가 바뀐다. 도움은 돌봄이 아니라 지렛대가 되고 관계는 연결이 아니라 계약이 된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너도 모르게 누가 더 이익을 받나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 유연함을 잃고 기쁨 대신 득실표가 일상을 지배한다. 나는 현장에서 예고 없이 무너지는 팀들의 공통분모를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전제. 이 전제가 쌓이면 협업은 교환장터로 변한다. 약속이 지연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배신 프레임이 씌워진다. 배신감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냉소를 낳는다. 냉소가 커지면 사람은 더 이상 미소로 일하지 않는다. 보고는 형식이 되고 회의는 방어전이 되며 결국 성과는 멈춘다. 나는 그 악순환의 시작점이 언제나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건부 친절이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이유가 다르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한다. 칭찬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박수가 약속돼서가 아니라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발을 디딘다. 이런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 평정이 신뢰를 부른다. 신뢰가 모이면 팀은 안전해지고 안전한 팀은 과감한 시도를 한다. 과감한 시도는 실패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실패마저 다음 도약의 재료가 된다. 이 선순환이 회사를 살린다. 개인 관계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질 때가 있다. 그때 허전함을 느꼈다면 그건 네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해서 고마움을 요구 목록으로 바꾸지 마라. 보답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도움의 출발점을 점검하라는 말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상대의 반응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기준 때문인가? 기준에서 출발한 도움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 반응에서 출발한 도움은 나를 흔들리게 한다. 나는 팀원들에게 두 가지를 권한다. 첫째, 주기 전에 경계부터 명확히 하라. 이만큼은 내가 기꺼이 한다. 그러나 이 선은 넘지 않는다. 이 선이 없으면 선의는 곧 지침서가 되고 지침서는 곧 강요가 된다. 둘째, 받았을 때는 즉시 표현하라.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연료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상대의 에너지를 줄이고 줄어든 에너지는 결국 관계의 속도를 늦춘다. 나는 수많은 협력사와 일하며 비슷한 광경을 보았다. 초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들떠 칭찬한다. 시간이 지나 기대치가 어긋나면 표정이 굳고 우리가 더 해줬다는 말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온다. 그때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관계의 목적은 교환인가? 협력인가? 교환은 딱 떨어져야 끝난다. 협력은 남는 것을 만든다. 남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보답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그 기대를 채찍으로 쓰지 않는다. 혹시 너의 곁에도 선행을 영수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도움을 미끼로 삼고 대가를 약속으로 둔갑시키는가? 그런 사람과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거리를 두어라. 반드시 절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너의 마음을
그들의 계산서에 올려놓지 마라. 너의 시간을 숫자로만 가늠하지 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네 미래를 지키는 일과 같다. 마음이 좁아지면 선택이 가난해지고 선택이 가난해지면 인생은 금세 막다른 길처럼 느껴진다. 나는 믿는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보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관계다. 서로의 선의를 당연시하지 않고 받은 만큼이 아니라 존중만큼 되돌려 주려는 관계다. 그런 관계가 많을수록 삶은 넉넉해지고 넉넉함은 다시 선의를 낳는다. 이 순환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리듬이다. 오늘 너의 언어를 점검해 보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라는 말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옳기 때문이다. 로 바꿔보라.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인생의 기류가 바뀐다. 마지막으로 내 기준을 나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맡겨라. 그 사람과 팀을 만들고 그 사람과 길을 건너라. 나는 그들과 함께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가 우리의 품격을 깎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이 선 자리에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는 곳에 진짜 성장이 온다. 이것이 여섯 번째 교훈이다. 너의 마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내일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7장.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배웠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훈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려면 먼저 나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고된 습관이다. 내가 앞선 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라 했지만 문제는 늘 여기에 남는다.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관계에서 자꾸 실패하고 누굴 믿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진다면 이 조언을 마음에 새겨라.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비례한다. 믿음이 지나쳐 상처를 반복하거나 의심이 과해 외로움에 갇힌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습관과 내면의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젊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한 사람을 깊이 신뢰해 팀의 한가운데에 세웠다. 그는 떠나는 날 회사에 돈까지 들고 나갔다. 나는 분노했고 창피했고 며칠 밤을 자책하며 뒤척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질문을 바꿔보았다. 그를 탓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왜 내가 그를 선택했는가? 그때부터 화살을 받기 아니라 안으로 돌렸다. 내가 너무 서둘렀는가? 성과에 대한 욕심이 판단을 흐렸는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경고 신호를 모른 채 했는가? 답은 놀랍게도 전부 내 안에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스스로를 비추는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같은 함정에 두 번 빠지지 않는다. 나는 현장에서 또 하나를 배웠다. 마음이 맑으면 남의 본성이 또렷해진다. 진심 어린 마음은 거짓된 말에 어색한 박자, 억지로 만든 미소의 얇은 두께를 곧바로 감지한다. 반대로 편견과 욕망이 시야를 덮으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선의를 의심하고 허영을 칭찬하고 위장을 진심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은 타인을 겨냥한 눈썰미가 아니라 나를 겨냥한 수양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순진함이 아니다. 분노와 탐욕, 두려움이 요동칠 때에도 평온하게 사실을 보는 힘이다. 그 힘이 자리 잡으면 그들이 아무리 교묘히 숨겨도 바탕은 모습을 드러낸다.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적었다. 오늘 내가 무시한 경고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과대평가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내가 과소평가한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이 작은 습관이 눈을 닦아주었다. 의심을 강요할 필요도 누군가를 억지로 해부하듯 파고들 필요도 없다. 조용한 성찰이 마음의 탁함을 가라앉힌다. 그러면 말끝의 미세한 회피, 눈빛의 얕은 계산, 호의의 두께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맑은 마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반대로 마음이 흐리면 좋은 인연을 놓치고 나쁜 인연을 붙잡는다. 결국 선택의 질은 마음의 맞기에 달려 있다. 나는 팀을 꾸릴 때도 이 원칙을 썼다. 이력서의 숫자보다 말의 온도, 실적의 길이보다 실수 후의 태도를 보았다. 내 마음이 균형을 잃으면 빠르게 휘둘렸다. 칭찬 몇 마디에 들뜨고 화려한 약속에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스스로를 정렬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확인하면 관계의 소음 속에서도 길이 또렷해진다. 사람을 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나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기억해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의 평균이 된다. 네가 곁에 두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말의 결,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의 사고와 습관, 나아갈 방향을 만든다. 그렇다고 세상을 의심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 맑게 보되 따뜻하게 대하라. 경계를 세우되 닫아걸지는 마라. 마음이 투명할수록 부적합한 사람은 스스로 걸러지고 맞는 사람은 자연히 남는다. 결국 관계를 고른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고르는 일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풍경이 된다. 너의 마음을 먼저 닦아라. 그러면 남의 마음도 보인다. 그 눈으로 길을 고르면 먼 길도 헛되지 않다. 이것이 내가 오랜 시간 끝에서 확인한 마지막 교훈이다. 너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너를 먼저 세워라. 나는 평생 길을 열며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동행을 바꾸면 인생의 풍경이 바뀐다. 다만 이것엔 용기가 필요하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함에 머물러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너를 끌어내리고 마음의 불을 꺼트린다면 결정을 내려라. 놓아주는 일은 차가움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다. 너를 일으켜 세우고 믿어주고 더 나은 너로 이끄는 사람을 택해라. 의미와 충만함은 그런 선택의 결과로 찾아온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움은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잊는 사람, 기대와 의심으로 네 기쁨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 굳이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조용히 단단히 거리를 두어라. 삶을 방어하는 가장 온화한 방식이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응원하고 작은 수고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꼭 붙들어라. 그들의 말은 너의 하루를 밝히고 그 밝음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내가 만난 진짜 귀한 사람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진심이었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나는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사람들의 말을 보라. 말은 마음의 지문이다. 불평과 변명, 경멸과 거래의 언어를 습관처럼 쓰는 이와는 거리를 두고 책임과 감사, 격려의 언어를 쓰는 이와는 더 가까이 하라. 우리가 나눈 7가지 교훈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네가 상처를 줄이고 기회를 지키는 나침반이다. 방향을 잃을 때 이 나침반을 꺼내라. 어느 말에 서고 누구 곁에 설지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너의 곁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그리고 그 말들 중 어떤 말이 너의 마음을 흔들었는가? 너의 생각과 감정, 지나온 장면을 댓글로 나눠달라. 너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 이 교훈들에 공감한다면 더 멀리 함께 가자. 너의 미래가 좋은 관계로 가득 차길, 그래서 네 하루가 덜 무겁고 더 따뜻하길 바란다. 끝까지 함께 걸어준 너에게 고맙다. 우리는 오늘도 말로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와 내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 나는 믿는다.